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고 미래창조에 대한 화두가 지금 교육계에 완전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창조 과연 뭘까?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까? 관심들은 많은데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품질대에서는 어떻게 그 창조경제 시대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죠. 창조경제라고 하는 건 이 사회가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그 새로운 것들은 그 융합적인 사고에서 나오지 않나. 우리가 융합이라고는 말을 많이 썼는데 화두만 던졌지 실질적으로 교육 레벨에서 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게 A라고 하는 거와 B가 합쳐서 그냥 A, B가 합쳐진 덩어리가 아니라 A와 B가 합쳐지면 뭔가 C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져야지 이게 진정한 융합 산업이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던 산업 영역이 만들어지게 하는 게 결국은 창조 경제라고 생각하고 없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그게 바로 창조 교육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기존에 있는 어떤 산업군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건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뭘 내놔라, 대학에다 뭘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창조 경제 프레임이 아니고 창조 교육이 박근혜 정부가 진짜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이 위기 상황, 인구가 줄어드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2배, 3배로 높아질 수 있는 창조 교육의 틀은 무엇인지를 같이 연구하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뭐 워낙 대학에 닥친 당면들이 많아요. 인구수,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학 수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 막 쪼으면서 대학 수 어떻게 해서인지 조정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에 온갖 여러 가지 뭐 재정을 지원하네 안 하네 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그렇게 대학을 쪼그려뜨려 놓으면은요 창조 교육 못 합니다. 이게 정부가 이렇게 나서 가지고 대학을 압박하고 대학에다가 뭔가 창의적인 교육, 창조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뭐 그 재정 지원 제한을 해가지고 뭐 사위 15%는 다 잘라낸다고 하면서 뭐 자기들이 정한 잣대를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창조 경제는 제가 보기에는 공룡부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철학에 기반한 그런 이제 인재 양성에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었는데 대학 운영 자체도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사고로 대학을 운영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공계 그것도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이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총장을 한다 하니까 아마 기대도 많이 하시지만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이공계라고 하는 것이 숫자에 좀 익숙하고 그다음에 저는 특히 컴퓨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인풋과 아웃풋이 좀 분명한 모든 것이 산술적이 아니겠느냐. 대학 경영 자체가. 그래서 인문학적인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 숫자 혹은 평가 지표에 의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많이 하십니다. 저를 총장으로 뽑아준 것은 어떤 지금까지의 경영 방식보다도 우리가 뭔가 대외적으로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들 이런 것들을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그 이공계적인 경영 기법이 우리 학교에 도입됐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저런 이제 염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경영의 방법을 조금 관리 쪽에 좀 치중을 좀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이버 교육이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회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이버 세계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보면 인터넷 강좌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인강이라고 하죠. 인강.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교육 방법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사이버 교육에 익숙하도록 우리 그 오프라인 학생들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는 건 앞으로 한 4년 동안 제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학 교육의 30 내지 40%를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을 좀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대학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평생 동안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느냐. 네. 이게 대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교육을 통한 교육, 사이버 교육을 통한 능력 개발을 훈련시키는 게 대학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자리매김을 좀 하네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을 오프라인 학생들까지 30~40%로 전부 추진하려고 지금 교육 중에 그게 좀 있습니다. 다른 대학은 좀 차이점이 있네요. 예, 다른 대학은 제가 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걸 오프라인 교육은 사이버 교육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데 사용할 겁니다. 제가 이제 모든 그 30% 강좌를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학생들이 사이버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캠퍼스에 와서는 교수님들과 대면해서 질문하고 디스커션하는 이런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원래는 3시간 강좌라고 한다면 3시간은 온라인으로 먼저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습한 내용을 1.5시간 무슨 말인지 예 학교에 와서 그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받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제 없었던 교육 패턴인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참여 능력과 또 학업 왜냐하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면은요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접속 시간 또 몇 페이지 넘어갈 때 퀴즈 봐야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에 와가지고는 교수님들과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그 토론하는 이런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교육을 시도를 좀 하려고. 일종의 융합 교육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그렇죠. 그 교육 방법에 대한 융합인데요. 네. 이제는 이제 그런 교육 방법들이 이제 오프라인 캠퍼스에서 진행돼야 될 교육 방법이고, 그래서 사이버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놓으면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자기 직업을 전환할 때라든지 또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활동을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이버 대학은 직업제 교육에 중점을 이제 두어서 끌고 갈 이제 교육을 좀 세우고 발전 비전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위 과정도 물론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병행해서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렇게 지금 사이버 대학을 이끌고 갈 지금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분께서 가지셨던 그 기독교 인재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흉내를 좀 내보려고 이번에 이제 저희 대학에서 한경직 리더십 강좌 또 리더십 인증을 좀 한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가졌던 교육관, 국가관, 경제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만들고 먼저 우리 학생들한테 시범적으로 시행을 좀 하면서 그걸 전국 교회에 한번 좀 전파해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아니라 전국 교회 지금 현재는 우리 대학의 인증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리더가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그 사회, 그 국가가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 진짜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 융합하고 화합하고 통일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뭐 온통 우리 사회가 이념적 갈등, 지역적 갈등, 세대 갈등 이게 갈등 덩어리거든요. 그럼 이 갈등 덩어리인 세대를 어떻게 치유하면서 이끌어갈 것인지, 통합해가면서 이끌어갈 것인지
그건 저는 통합형 리더십이라고 이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을 총괄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리더십을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그런 리더십들을 전파하는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연구 활동 쭉 하다가 이제 총장이 됐는데 제가 안에서 연구 활동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지난 3, 4개월 동안 총장 선임된 이후로 바깥에서는 숭실을 어떻게 바라보나, 과연 이 사회가 숭실한테 뭘 기대하나 좀 관심을 가지고 쭉 이제 사람들 접촉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숭실에 바라는 것을 해줘야 되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숭실의 존재 의미는 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만들어낼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숭실이 이제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제 리더 그룹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이 사회에 봉사하는 단순 봉사자가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사회가 진짜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서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선도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이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 그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걸 숭실한테 요구하고 있고 숭실이 거기에 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네요.